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3 41회 되겠네요. 자, 오늘이 시험 하루 전날 갑니다. 다음 중 현대 경찰의 새로운 경향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요. 자, 복지 국가적 행정 추세에 따라 경찰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1세기적 복지 행정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경찰 행정 분야도 소극적인 위험 방지를 위한 법 집행 임무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요 적극적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맞습니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칙이론은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이 되고 반사적 이익의 보호 이익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량 영으로 수축되면 이제 우리 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바탕이 되는 거고, 그럼 행정개입 청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도 오늘날 많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호 이익화가 논의되고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적 작용 이외에 여러분 질의 안내, 교통정보의 제공, 불량 청소년의 선도 같은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 통한 경찰 서비스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맞습니다.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하면과 같은 권력적 수단에 폐하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권력적 수단하고 권력적 수단 쓰는데 오늘날 비권력적 수단이 점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무조건 폐명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요.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소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 당연히 대리인도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자면 안 경우 자 2주죠.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의 사실을 서면이죠.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 사적 이해관계자에게는 공직자 또는 자기 자신의 간접 오케이 좁죠. 779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일정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로 채용 임명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3년이 아니라고요. 2년입니다. 2년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자,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소급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래서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소급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고요.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법령 등에 따른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에 법령 등을 한다. 그러니까 패는 거죠. 잘못해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거는 이제 위반한 행위 당시에 법령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자 이게 공정력이죠. 유효한 것으로 통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임을 먹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제 소청심사에서 오케이 다시 이제 징계를 내려라. 해임은 너무 과하다. 그렇다고 바로 출근하는 건 아니죠. 새로운 징계가 내올 때까지는 나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정답 몇 번?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 4번은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요? 자, 경찰관은 불신 검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아니죠. 조사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노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할 때 임의 동행 시 임의 동행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 및 동행 중이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고지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고지할 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지할 거는 이제 동행했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고지하고요. 나머지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안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이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 없을 때는 정상을 참여해서 형을 감경하나 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맞죠?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그 다음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고 고의 중대한 것이 없을 때 오케이 그러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미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경찰관은 범죄가 목전에 행하지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행위를 제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범죄 행위가 목전에 있다고 인정될 때는 뭘 한다? 경고를 해야죠. 경고부터 먼저 합니다. 경고를 먼저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기업환경에는 우리 이를 이제 제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제지할 수 있고와 경고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 독일 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요. 독일에서는 정보기관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경찰기관이 정보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분리 원칙이 시행된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게시타포 이런 2차 세계대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행되는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권화된 경찰 제도지만 미국과 달리 주정부 차원에서는 직권화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 차원에서 완전히 직권화된다 보면 아예 연방 차원에는 완전히 분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에 속하고 주정부는 전국적 특수상황을 대비하여 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권을 보유한다. 틀렸습니다. 경찰권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합니다. 주정부. 연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연방이 이제 전국적 특수상황에 대비해서 경찰권이 규정된 범위에서만 보유하는 거죠. 되셨나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주 내무부 장관은 각 주의 최상급 경찰관처럼 각급 경찰관서를 지휘 감독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도 마라톤을 할 거예요. 내일도 아침 혹시나 보고 가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는 그 다음 주도 이제는 그냥 일단은 요번 달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반 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또 다시 이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한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일단은 내일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동안 마라톤 모사 매우 착실히 해주셨고요. 이게 된다는 건 생활 리듬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 힘을 내서 공부하시면요. 정말 폭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합격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 합격한 친구들은 2차,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면접까지 다 합면에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공부는 좀 해놓으셔야 돼요. 요즘에 체력하고 면접이 점점 어려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노시지 말고요. 바로바로 공부 시작해주세요. 마라톤부터 하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도 좀 요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차로 가야 되니까 언제 합격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합격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일 가서 최고 노력하셔가지고요. 이제 시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고생했구나. 시험장 들어가는 것에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고생했다. 내일 시험장 가서 잘 치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막 울고 이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고요. 여러분 딴 사람도 쉬우면 나도 쉬우니까 그냥 가서 여러분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우리 쭉 같이 있는 여러분을 믿고 시험장 들어가서 실력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아침에 올라갈 거예요. 내일도 가서 보실 분은 보시고요. 아니면 시험장 편하게 가실 분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